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다 에이치로 작가가 또다시 독자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한 1154화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화의 제목은 바로 죽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이제껏 단편적으로만 들어왔던 엘바프 왕자 로키의 비극적인 과거, 그리고 마침내 베일을 벗은 록스디 지백의 등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과거와 엘바프의 진실, 그리고 지금의 대전쟁으로 이어지는 복선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지금부터 그 전말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1154화의 표지는 계속 이어지는 야마토의 여정, 그 38번째 장입니다. 이번에는 오니족 소녀가 오초, 키쿠노조, 울티, 페이지원과 함께 서쪽 바다에서 태어나 링고에서 자란 영웅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심하게 파괴된 상태,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미지의 장소입니다. 이는 오다 작가가 엘바프, 와노쿠니, 그리고 신의 계보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음을 암시하죠. 이 무덤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가 영웅으로 불렸지만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유는? 이번 화의 본편은 바로 엘바프 왕국의 과거로 이어집니다. 무대는 과거의 엘바프, 눈보라가 몰아치고 사냥과 어업이 불가능해진 극한의 겨울. 기근으로 백성들이 쓰러지고 땅은 얼어붙고 굶주림이 왕국 전역을 덮칩니다. 이때 어린 로키가 성으로 돌아오지만 어머니인 여왕 에스트리드는 그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문을 부수고 안기려는 로키를 향해 에스트리드는 경악하며 외칩니다. 모두 다 저 아이 때문이야. 처음부터 죽였어야 했어. 저 괴물을 다시는 내게 가까이 못 오게 해. 저 눈을 없애버려. 나라가 저주받는다고.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로키는 어머니로부터 괴물로 취급당하며 눈까지 뽑히라는 명령을 받은 비극적인 존재였습니다. 병사들이 말리지만 소녀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그 장면은 엘바프 왕가가 저주와 망령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단지 가족의 파멸이 아닌 엘바프 전체에 닥친 운명의 시작이라는 복선이기도 하죠. 엘바프 왕국이 기근과 내분으로 무너져가던 시점, 로키가 저주받은 왕자라며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순간 하랄드가 마침내 엘바프로 귀환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로키와 연관된 하이루딘과 이다를 공격하려 하던 그 순간 하랄드는 크게 외칩니다. 형제들이여, 서로를 해치지 마라. 로키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난 곧장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배에 식량을 가득 싣고 엘바프로 보냈다. 인간들은 우리보다 작지만 마음은 크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위기에 처하면 우리가 반드시 보답하자. 그 장면과 함께 그려진 더블 스프레드 컷. 수백 척의 인간의 배들이 엘바프 항구에 도착하고 그 안엔 거인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대한 식량이 실려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오다가 말하려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 작지만 따뜻한 마음은 세상을 구한다. 그리고 이때 로키는 인간들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랄드가 돌아왔을 땐 이미 여왕 에스트리드는 세상을 떠난 상태. 그의 장례식에서 하랄드는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다는 현재 샹크스가 콜론과 마주한 장소의 주인 가명계로 이주해 발을 엽니다. 이는 명계가 단순한 사후세계가 아닌 실존하는 세계의 한 영역임을 암시하죠. 한편 하랄드는 내전을 멈추고 엘바프 전역의 마을을 잇는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린 로키는 에스트리드의 남동생,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폭력적인 남자와 함께 자라며 다시 한번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남자는 명계에서 올라온 생명체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후 병사들은 로키의 눈을 가리며 말합니다. 왕자님, 눈병이 있으시니 가려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배려가 아닌 세상과 눈을 마주하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였을지도 모릅니다. 저주라는 낙인을 씌우고 아이의 존재 자체를 숨기려 했던 거죠.
장면은 56년 전 자이언트족 원로인 야를, 자이루과 하랄드가 대화를 나누는 회상으로 전환됩니다. 야를, 하랄드, 당신은 레벨리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직접 봤다면서요. 하랄드, 그래. 친구인 왕의 도움으로 병사로 위장해 잠입했지만 그때 그 살인 사건이 없었더라면 난 체포됐을지도 몰라. 여기서 처음 언급되는 세계 정부 내부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살인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적 고백. 당신, 갈레이라에 대해 들어봤습니까? 갈레이라는 망치로 무장한 거대 조선공 집단. 수많은 거인 전사들이 있었지만 전원 실종. 단 한 줄의 편지만이 남습니다. 우리는 전부 체포되었다. 야르는 덧붙입니다. 그들은 전부 걸어붙은 상태로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소문이 있다. 이 대사와 함께 삽입된 그림에는 펑크하자드에서 나미와 추파가 목격한 얼음 속 거인들과 비슷한 모습의 전사들이 등장합니다. 시간은 다시 48년 전. 아직 어린 로키는 자신이 하이루딘과 친구들이 어울리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멀어져 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괴물이라 불리며 배척당했고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었죠. 그리고 그날 로키는 스스로 경계에서 뛰어내려 운명계로 추락합니다. 땅바닥에 크게 부딪힌 소녀는 두 눈을 가린 붕대를 풀며 오열합니다. 죽는 것조차 할 수 없어. 이 대사는 이번 화의 제목이자 로키라는 인물의 본질을 꿰뚫는 명대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았고 살아도 지옥, 죽을 수도 없는 존재. 그는 오직 존재하지 않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적하던 명계에 갑자기 산이 반으로 쪼개지며 누군가의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이 섬은 대체 뭐야? 입구가 어딨지? 그리고 로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의문의 4인조. 금사자 시키, 에드워드 뉴게이트, 버킹엄 스튜시, 그리고 수수께끼의 거대한 남자. 로키를 본 순간 시키는 이렇게 웃으며 말합니다. 지하하하. 이 녀석 악마 같은 얼굴이잖아. 뉴게이트는 놀랍다는 듯 중얼입니다. 거인인데도 이 정도 크기면 뭔가 다른데? 그리고 울고 있잖아. 그리고 마지막 남자, 그의 정체는 바로 록스디 지백.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좋아. 두 가지 질문에 제라고만 대답해라, 꼬맹이. 하나, 여기가 엘바프 맞지? 둘, 하랄드, 그 녀석 여기 있지? 이제 지백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그는 검고 하얀색이 섞인 뾰족 머리, 왼쪽 얼굴엔 흉터 혹은 문신이 있고 눈, 코, 입 구조는 검은 수염 마샬디의 티치와 매우 유사. 그러나 티치보다 더 날카롭고 마른 체형입니다. 해설자의 내레이션이 덧붙습니다. 8년 전 하랄드는 레벨리에서 이 사내와 마주쳤다. 그리고 해군 대장을 살해한 뒤 그는 도망쳤다. 현재 세계 정부의 극비 수배자. 그 이름은 록스디 지백, 후에 록스 해적단의 선장이자 사황 중 한 명 검은 수염의 아버지로 알려짐. 드디어 등장한 그 남자. 원피스 세계관에서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줄의 이름으로만 존재했던 전설. 그가 살아있었고 심지어 로키와도 접점이 있었으며 세계 정부를 교란시키던 주역이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세계 전쟁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복선 중 하나는 바로 지백이 로키에게 직접 말을 건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가 물은 질문. 여기가 엘바프냐? 하랄드가 여기에 있냐? 이 두 질문은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닙니다. 그는 엘바프라는 땅, 그리고 하랄드라는 인물에게 강한 목적성을 갖고 있었고 그 중심에 로키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지백은 우연히 엘바프에 온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도달했다는 것. 로키가 눈을 가리고 살아왔고 죽는 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했던 순간 그에게 손을 내민 인물이 지백이었다는 점. 이후 로키가 어떻게 성장했고
현재의 엘바프 왕자 로키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이 모든 배경이 이제 하나의 실체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1154화는 지금까지의 원피스 이야기 중 가장 무거운 분위기를 띠면서도 독자들이 궁금해했던 과거와 세계의 비밀에 대한 열쇠를 쥐어준 회차였습니다. 단지 정보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감정적으로도 강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로키라는 인물의 인간적인 절망과 외침, 그리고 그를 둘러싼 세계의 냉혹한 현실이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화는 분석할 거리도 많고 떡밥도 엄청났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지백과 로키의 관계, 그리고 명계의 정체를 따로 깊이 다뤄보겠습니다.